조사를 받고 계시다고 네네. 이 얘기를 들었는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축소 은폐 효과 관련한 수사 기록을 불법으로 열람을 한 게 아니냐 네. 이런 의혹. 네. 이게 조선일보에 먼저 보도가 되고 네. 그다음 보수단체가 고발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좀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최근 소환 조사를 받으셨다고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좀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네네. 건데 2011년, 12년 이 어간에 국가 기관을 동원해서 정치 공작을 하고 댓글을 달면서 야당 인사를 폄훼하고 네. 그런 어떤 공작들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사법적인 처단을 다 받았죠. 그럼요. 이거 사실 옛날 일 아닌가요? 옛날 일이죠. 옛때 우리가 많이 분노하고 네, 지적했던 기억도 있고 한데 네.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까? 이 사법적 재단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네. 한 번은 2013년, 14년에 그때 1차적으로 수사가 한번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제기가 됐죠. 네. 그리고 2017년, 8년 이 당시에 네. 다시 한번 이런 의혹들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서 다시 그때 뭐 기무사령관, 네. 조사본부장,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다 사법적인 그렇죠. 처벌을 다 받은 네. 사안이죠. 그거 그런데 다 갑자기 끝난 거 아니에요? 다 끝났죠. 예. 그리고 올해 8월 18일 날 네. 김관진 장관에 대해서 파기환송심에서 대해서도 징역 2년의 판결을 확정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안이 다 판단이 끝났는데 네. 이 작년 7월 12일인가 조선일보가 정권이 바뀌고 나서 네. 갑자기 이제 노출을 언론에 시켰습니다. 뭐였냐면 불법적으로 수사 기록을 열람을 하고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네. 마치 제가 그 불법적으로 수사 기록 열람을 하고 증거물을 취득을 해서 그거를 활용해서 네. 수사를 압박을 하고 수사가 진행된 것처럼 그렇게 이른바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수단체가 저를 고발을 하고 네. 한 지난 1년간 수사를 진행을 했고 저도 이제 소환조사를 받은 것이죠. 자, 글쎄요.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네. 조사가 이뤄지는지 아마 시청자분들도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우선은 지금 국가안보실 선임 행정관으로 있을 네. 때 당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수사기로 열람했다는 주장 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허위사실이라는 주장하시네요. 네. 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우선 보지를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조사를 받을 때도 도대체 내가 그걸 열람했다라는 도대체 근거가 뭐냐. 그리고 보도를 보니까 네. 그 수사 기록을 놓고 왔다라고 그 보도를 했던데 네. 제가 조사를 받을 때는 놓고 온 것 같다라고 저를 고발을 한 측에서 네. 그렇게 진술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수사 기록을 주고 갔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저를 수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진술한 사람은 그것도 기억도 불명확하고 그냥 최용선한테 청와대에 네. 가서 내가 수사 기록을 주고 온 것 같다. 그냥 그 한마디를 가지고 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 진술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수사로 보여진다 이런 건데 이걸 이 시점에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시작된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보도 이후에 네. 이렇게 소환 조사까지 받으셨는데 네. 왜 이렇게 이 일이 진행된다고 보세요? 저도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싶어서 언론에 이제 나온 내용들을 쭉 추적해 보니까 음. 2018년에 이제 재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있을 때 그렇네요. 수사를 진행을 하셨고 네. 그때 국군 기무사령부, 사이버사령부, 네. 경찰청 이런 곳에서 조직적으로 사이버 댓글을 달았다는 것이 다시 확인이 됐고 최초의 수사하는 과정에 축소 은폐가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이 됐고 그래서 김관진 장관이 사법적인 처리를 받았는데 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 이제 이게 마치 독수독가처럼 최초의 네. 증거물이 조작되거나 혹은 불법적으로 취득한 걸 가지고 수사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서 근데 일부 또 혐의는 예. 벗어진 거 아니에요? 일부 협의라는 게 예. 당시에 뭐 사이버 사령부의 그 일부 관계자들을 구속 수사를 하지 말고 불구속 수사를 네. 지시한 부분이 예. 직권남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그 부분은 직권남용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네. 파기환송이 됐고 아하. 그 부분을 빼고 나머지 정치 관여와 댓글 공작을 지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확정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징역 2년형 형이 나왔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마지막에 매듭질지 모르겠지만은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 지금 또 이번 정부에서 국방혁신위 부위원장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이죠.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기소만 당해도 예. 직위 상실이 되고 그렇죠. 그리고 임용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네. 이 정부는 좀 특이하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분이 임용이 되고 또 사면복권이 되고 임용되고 나서 아 맞아요, 그렇네요. 사면복권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김관진 장관은 재판 중에 일부가 파기환송이 되긴 했지만 징역형을 받은 분을 국방혁신위 우리나라의 국방의 혁신을 주도한다고 만든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금 임용을 하고 지금 활동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거거든요. 일관성이 있네요, 이번 정부가. 일관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했던 그 댓글 공작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네. 다 사면복권 됐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법원의 판단, 사법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져서 네. 이런 죄가 확정이 되고 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거는 뭐 상관없어. 내가 수사한 것도 상관없어. 네. 내가 다 이렇게 복권돼서 해줄게. 그러니까 뭐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결자 해지도 아니고 당신이 수사해서 구속시킨 사람을 당신이 사면복권 시키고 다 사면해 버리는 이런 사법부의 결정은 온데간데 없고 본인이 모든 걸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의심스러운 대목들이 많습니다.